네, 2022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있다 그러죠. 뭔가 잘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이준석과 국힘당의 찌질한 정치 때문입니다. 이들이 찌질하니까 제3자의 역선택, 공작도 작용하는 것으로 저는 의심합니다. 13일 오늘 이준석 씨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지금 국힘당이 전환되죠. 거기에 반발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당대표 하다가 쫓겨나는 게 억울하겠죠.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몇 달 동안 위인설법을 통해 당원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고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비상 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들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황당한 발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네, 이건 잘 아시죠? 권성동 대행이 핸드폰 딱 켰는데 텔레그램에 윤석열 대통령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부 총질 어쩌고 하는 거. 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것이 노출됐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내린 결론이 그런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그리고 이제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의 호가호의를 비판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 같은 윤핵관,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모두 서울 강북지역, 강남은 국힘당이 아주 유리하죠.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를 선언해라. 험지에 가서 싸워라.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다. 네, 이 말은 제가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조직에 있다 보면요, 그 조직의 수장, 그리고 그 조직 전체가 원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간부가 된 사람들은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생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그 조직이 설정한 게 매출을 2배로 올리는 거였다라고 할 경우 중간 간부 밑에 있는 아주 유능한 직원이 뭔가 큰 거를 찾아냈어요. 매출을 2배로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2배는 웬만하면 받아줄 테니까 건너뛰고 한 50%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들고 왔을 때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 중간 간부는 어떻게 되느냐? 그 50%짜리를 들고 온 직원이 출세하고 이 중간 간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될 수 있죠. 때문에 그 중간 간부는 열정적으로 일해서 50% 성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직원을 계속 애를 먹입니다. 좀 더 알아봐라. 확실하냐? 이런 문제는 없느냐? 뭔가 좀 부족하다. 시간 끌고 보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바라는 것과 윤핵관이 바라는 게 틀린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이게 참 조직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가 조직 생활하면서 중간 간부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유능한 직원들의 앞길을 막고 또 그렇게 해서 큰 유능한 직원도 자기가 중간 간부가 됐는데 또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렵고 또 실패하면 망신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조직이 무너지던데 무너지지는 않지만 발전을 못 하던데 그걸 이야기했어요. 이준석 씨가. 그건 잘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이 아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한 지역구에서 다시 공천받는 그것을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다. 네, 중간 간부들이 자기가 살아남아서 또 고급 간부로 올라가고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솎아내느냐가 결국은 그 조직의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최고 지도자한테는 이렇게 잘 맞춰주죠. 위로하고. 그러니까 사람 좋다, 인품 좋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밑에 유능한 직원이 갖고 오는 실적은 상당히 복원을 하죠.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근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따라서 공동 범죄, 공동 정범으로 가서 이제 회사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히 하면서 결국 안 하죠. 그 얘기는 참 잘했어요. 이게 국힘당 문제입니다. 윤핵관들 지금 어쨌든 이준석을 쳐내면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준석을 쳐내면 쳐낼수록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윤핵관들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핵관을 같이 처벌하라고 지금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윤핵관, 이 웰빙 정치인들 진짜 문제입니다. 개혁 무슨 개혁? 보수 무슨 보수할 뜻이 있어? 보수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지. 그냥 보수에 편승해서 국회의원 해먹고 당권 차지하고. 우리나라 정당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천권이라는 겁니다. 왜 공천권을 당이 갖고 있고 당대표가 행사하나요? 왜 공천을 하나요? 그 지역구에서 각자 경쟁해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공천권을 행사하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대통령제로 막 굳어지려고 노력하던 전두환 때까지는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직접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때 당의 간부들은 힘이 없었죠. 그냥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당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떨어지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당대표 지가 뭔데 공천권을 행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꾸 당대표 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아까 중간 간부로서 싸우는 거랑 비슷한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당선되기 유리한 곳에 출마해서 10년, 20년 해먹으려고 하는 웰빙 정치인.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네, 이 말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징계위에 대한 불만을 거듭 토로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을 욕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권성동 당대행이 받았던 텔레그램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이준석을 욕을 했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건 모두 당원 때문이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원은 누구냐? 젊은 당원들입니다. 그 젊은 당원들이 원하는 정치 과제를, 그들이 원하는 정치 과제를 다뤄달리며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왔다. 그러한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나는 잠시 마약 같은 행복감에 빠져 있었고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뛰어다녔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국힘당의 미래가 있다라고 보고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국힘당에 참여를 했고, 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지난 대선에서 뛰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인정합니다. 이준석 씨를 띄어내면은 이런 세대들이 등을 돌리죠. 지금 그러지 않아서 국힘당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준석을 떼어내지 말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김이, 박, 홍안,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이걸 묶어내라.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징기스칸이 몽고에 가보세요. 그 고산지대 해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 뜨문 사는 그 종족들이 얼마나 세력이 세다고. 각자 개인은 쌈자를지 모르지만 어떻게 세력을 융합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세력들을 다 융합해가지고 주변 세력까지 티벳까지 융합해가지고 쫙 정복을 해나갈 때 그 뭉친 기술이 뭐냐? 김이, 박, 홍안 등등등등 계속 확대해간. 그러니까 먹은 거죠. 유라시아를 다 먹은 거죠. 그걸 해라 그랬는데 이미 김종인 깨졌고 이준석 깨져나갔고 박근혜 대통령 그냥 있고 안철수 홍준표는 있지만 불안불안하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힘들어집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고요. 그건 윤석열 사정이고. 지금 이준석 씨가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징징징 짜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올까봐 이준석을 내치지 말고 관리해라. 이준석의 찌질이 모습을 보일수록 누가 좋으냐? 민주당이 만세, 북한이 만세, 우리나라 좌파가 만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친구를 관리해내는 게 상당히 능력인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 등 윤정부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되게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준석하고 싸운 것도 보면 참 한심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게 나왔는가 하면은 이준석 씨가 유승민과 신당을 창당하면은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2.5%에 나왔다. 국힘당을 지지하겠다는 건 29.8%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이가 나가서 유승민하고 새 당을 만들면 그걸 차라리 지지하겠다가 42%, 국힘을 지지하겠다가 29.8%. 이건 뭘까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건 18%뭐 등등. 그러니까 42하고 29. 그럼 거의 80% 가까이 되죠. 그럼 나머지 20% 정도는 잘 모르겠다, 응답이고.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세력은 왜 보이지 않을까요? 자, 여론조사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다, 조작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이 응답 중에 적어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힘당만큼은 나와야 돼요. 한 30% 정도. 그러면 이 질문에서는 민주당을 고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대답할 때 민주당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일부러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 당을 지지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힘당은 형편없는 당으로 결과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조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지만 교묘한 술수라고는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국힘당 깨라, 형편없다는 지지율이 나오고 이준석은 나와서 신당 만들어라 이런 여론이 되는 거죠. 이준석이 나와서 신당을 만드는 순간에 국힘당은 점점 손해고 보수는 손해입니다. 이게 여론조사가 바로 그걸 뉴스토마토가 한 여론조사가 미디어 토마토를 통해서 했는데 바로 그걸 보여주죠. 어떻게 질문을 던지에 따라서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자들이 또 유승민 플러스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준석은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죠. 가는 순간에 보수는 둘이 되니까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준석 씨가 이제 이러저런 찌질한 모습 보이면서 어디 가서 맥주도 마시고 젊은 사람들하고 쭉 하고 뭐 이준석 지지율이 높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국힘당의 젊은 층들만 할까요? 아니면 역선택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역선택, 제3자의 공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듯이 이준석 씨가 저런 모습 보이는데 뭐 그 친구도 일부는 똑똑하니까 바른 말은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관상이라든지 이런 기운 쓰는 게 오종종하잖아요. 대인이 아니잖아요. 걸음걸이도 보게 되면 뚜벅이가 아니고 이렇게 오종오종 걷는 저는 그걸 똥방걸음이라 그러는데 맹수들은 뚜벅이 걸음이죠. 그러면 이제 대인이 아니란 뜻인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거 보게 되면은 뭔가 국힘당을 흔들기 위해서 내분이 났을 때 이쪽을 흔들어줘서 이쪽에 창당해. 그럼 이쪽이 약해져. 근데 이게 권력 잡으려면 이것도 무너뜨리고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게 작용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아주 지금 국힘당이 갖다 바치고 있죠. 지금 스스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준석을 띄어내면요. 윤핵관도 쳐내야 됩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 웰빙 정치인들 띄어내야 됩니다. 탄핵할 때도 묻고 여기도 묻고 강원도 뭐가 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국힘당의 대표가 됩니까? 웃기는 얘기고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자기가 당을 만들어서 또는 혁명하듯이 집권한 게 아니라 본인이 국힘당에 살포시 들어와서 대통령이 된 거죠. 자기가 편승한 거죠. 이제는 이렇게 당이 내분이 심하다면 당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번 당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윤핵관 같은 그런 쉽게 말하면 예의에 맞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간신이죠. 쳐내야죠. 그래서 이준석도 띄어내고 어차피 떠났으니까 이거 잘라내고 새로운 리더십. 주호영 씨에 대해서는 저도 까딱까딱해요. 까딱까딱해요. 그 사람이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하여간 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니까 이제 그릇이 작은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이겨내고 뚜벅이 걸음을 당당하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울분이 있으니까 걸음이 작아져서 이렇게 되고 어깨가 우그러들고 하는 건데, 인상도 이렇게 오목하게 모이고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잘한다 해주면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펼치는 공작에 잘 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다독여주면 거기에 끌려가서 이 동정에 휩쓰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이 위로가 되는데, 자기 위로를 못하니까 타인으로부터의 받는 위로에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공작에 잘 걸리죠. 사실은 공작이나 세뇌를 할 때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약점을 갖다 바치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당을 끌어왔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적당한 시기에 밑으로 다 내려서 당원 정도로 있게 하고 진짜 할 만한 사람을 내세워서 해야 될 겁니다.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그나마 그린라이트예요. 국힘당도 찌질이지만 민주당도 진짜 찌질입니다. 예,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사해서 잡아 넣어야 돼요. 그게 윤석열이 사는 방법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도발을 하면은 아니라 도발할 조짐을 보이면 쳐버려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요만한 거라도 잡아갖고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from time to time인가? 때때로 먹고 자란다. 이렇게 제퍼슨이 얘기했죠. 네.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한동훈 씨처럼 단호하게 요만한 허점 잡고 들어가서라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강한 사람이 되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오랫동안 전해온 그런 뭐 속담이나 이 경구는 되게 맞더라고요. 용장지와 무약졸이란 말이 있죠. 사자가 이끄는 양떼는 사자떼이지만 양이 이끄는 사자떼는 양떼입니다. 리더가 용감하면은 약한 졸병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젊은 시절에 젊은 조갑제 편집장이 이끄는 그 기자단의 멤버로 있으면서, 와, 리더가 탁월하니까 나도 탁월해지는구나. 늘 이렇게 사람 만나면요, 어떤 사람 만나고 나면 저도 기운을 받아갖고 막 자신감 생기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더 위축이 돼요. 제가 만났을 때 제가 기분이 확 해지는 건 그 사람은 용장이죠. 대부분은 용장이 없고 비겁장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옹졸해져서 겁먹고 자꾸 위축이 되고,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고. 그러니까 용장이 나와갖고 하다 보면 이 찌질이를 또 이제 기운을 받아서 뜁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그나마 제 역할을 할 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릇이 아니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은 대표 끝났으니 이제 저쪽 가서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내치지는 않고 나가면 배신하니까, 이렇게 배신하니까 관리하는 게 좋았을 텐데, 그건 지나갔으니까 차선책으로 용장지와 무약졸이라는 개념을 머리에 넣으시고,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나 안 되든 쳐라. 한동훈만큼만 좀 해라. 그 다음에 주호영 씨가 과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적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당을 제대로 될 수 있는 당으로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칼을 들어야죠. 그게 방법입니다. 그걸 못하면은 본인도 제3자의 공작에 걸리게 되죠. 북한도 공작할 거고, 중국도 할 거고, 또 좌파들도 할 겁니다. 이준석이 잘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 이준석과 국힘당의 찌질이 정치를 하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